기후, 이상기후들 피해 입는 것들 한반도의 106년간의 기록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봤지만 특히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콕 찍어서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생물 다양성에 이런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더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6년간, 100여 년간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이랬고 2021년 이상기후가 이랬다.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기후변화가 이렇게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So what?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더워지는 지구 0.8도씨 정도밖에 안 더워졌네요. 여기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로 세계 기온이 1880년 이후 0.8도 상승했다.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 엄청나게 넓어져 가고 있다. 북반구를 덮치고 있는 폭설 한파.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동식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에. 생명수가 말라가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 점점 부족해요. 물 보족 국가들이 막 생겨가고 있어요.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바다에 엄청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플라스틱 조각이 넘쳐나는 쓰레기 섬까지도 있어요. 산소가 없는 해역인 데드존이 400곳이나 있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숲이 줄어들고 있어요. 숲 정말 줄어들고 있죠. 아마존 산림 파괴는 전체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바닷물고기가 사라져가고 있대요. 외래종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토착종한테 문제가 생기게 하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자주 뉴스에 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각각의 지역에서 잘 살고 있던 꿀벌들이 외래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꿀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다. 아무튼 지금 이대로 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이가. 지구를 진단해 보니까 이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고민스럽죠, 그죠? 예. 한반도 기후변화 현상 위기의 한반도다. 대표적인 걸 몇 개를 꼽아 보면 폭염.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전국 폭염이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었대요. 기후변화 현상이죠. 예. 산불 요새 많이 나죠. 2022년 5월 31일 밀양 산불인데요. 뭐 가뭄도 있겠거니와 또 그것도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이겠죠.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요. 우리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호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해외 토픽으로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캥거루, 코알라가 다 타 죽었잖아요. 그런 산불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들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현상 몇 가지 털어보면 폭염이 있었고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태풍. 최근에 2020년 제주도 태풍 바비의 피해가 좀 컸었죠. 그죠? 폭우와 태풍도 기존의 패턴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들 자꾸 생기더라. 이것도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자연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 알고 있던 사과 재배지 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포도 재배지 바뀌죠. 벚꽃 피어난 시기 바뀌고 있어요. 결국 제가 최근에 곳을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중부지방에서
잘 살기 어려운 녀석들이 많이들 올라와 있어요. 덩굴성 식물인 송화기 서해 5도에 쫙 깔리지를 않는가. 배롱나무 같은 것도 그게 전라북도의 도항가 그렇거든요. 그게 남해고속도로변에 쫙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 수도권 배롱나무라고 그러죠. 배롱나무. 엄청 많이 있죠. 많이들 올라와 있어요. 기후변화의 영향이죠. 꽃피는 시기도 점점 빨라져요. 기후변화의 영향이죠. 자연 생태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 문제죠. 여러분들 백화현상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것이고 조개류들이 막 죽어가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녹아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산성화가 되면서 산호초도 못 살고 그러면서 해수 온도도 올라가요. 이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또한 폭풍, 태풍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인천 앞바다인데 2100년경에 33에서 96cm가 상승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작게는 33cm고 크게는 96cm인데 210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올해 태어난 애들 2020 최근에 태어난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80은 요새 같은 80들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죠? 80년만 살면 2100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것들이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해수 온도, 앞전에 제한 생태계 변화 있었죠. 그죠? 폭우, 폭염했었죠. 태풍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기후 변화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네. 그래서 제목을 세게 붙인 거예요. 위기의 한반도다. 그런데 어떤 위기냐? 기후 때문에 벌어지는 위기의 한반도다. 금방 그 시간이 오는데 이런 시간이 점점 땡겨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플 노릇이죠. 점점 땡겨지고 있더라. 2050년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을 해요. 서울 면적 4개 이상이 침수가 예상이 되는데 군산, 목포, 남포, 신의주 침수 위험 지역이다. 인천 송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스키장 물썰매장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운영비 부담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이나 물썰매장으로 시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국이 아열대권으로 진입할 거다. 즉 기후의 경계선이 북상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도시선이 어떻고 난데림이 어떻고 막 이랬는데 한마디로 점점 제주도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벼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 이상기후로. 태풍, 가뭄, 자연재해 끊임없이 계속 증가할 거다. 그렇죠. 증가하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이러한 열대성 외래식물이나 병충해가 확산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제 따뜻해져 가지고 동해안까지 참치잡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동해안에서 잡던 명태 어디 가요? 없어지겠지. 한류 어종이 감소하니까 저 북극 시베리아한다. 감차카 반도 저쪽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소나무 서식지가 극히 제한되면서 고사할 위기가 될 것이다. 사과 재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북상하고 있다. 진해 벚꽃 축제는 더 이상 겨울이 따뜻해져서 꽃이 피지 않거나 혹은 균일하지 않게 개화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꽃이 피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추워졌다, 따뜻해진다거나 뭐 낮의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아무튼 진해벚꽃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놓고 보면 기후변화 피해를 이제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2020년에 2020년 기준입니다. 2월달에 인천국제공항에 폭설이 내렸어요. 3월달에 강화도와 남동구에 산불이 났어요.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뭐 시간이 지나서 중구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저렇게 차가 갇혔어요. 7월 폭염, 뭐 인천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폭염이 있었고 9월에 태풍 하이선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었고 12월에 강화군에 한파가 몰아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겪는 것 같지만 이런 자료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 이거야. 전에하고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도 그렇지만은 기후변화가 이렇게 왔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생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린피스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생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은 이러저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내세운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같은데 생물 그린피스 생명 다양성 재단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이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소개만 해 올리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봄, 생강나무가 딱딱 맞게 이렇게 그 꽃을 펴야 되는데 막 먼저 펴버려. 그러면은 이 생강나무를 어때 그 수분도 시켜주고 곤충들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태시계하고 굉장히 엇박자를 일으킬 것이다. 생강나무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생강나무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봄이 우리 이것 뭐 여전히 이번 밀양 산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봄 가뭄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산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봄 가뭄과 산불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무들도 다 죽지만은 봄을 기다리면서 긴 겨울을 지내왔던 많은 곤충이라든가 많은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경칩 때 개구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먼저 막 나와가지고 봄의 감각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 가지가 꼬여요. 먹을 것도 꼬이고 다 꼬여요. 이런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박새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죠. 뭐 집 근처에도 있고 뭐 우리 아파트 나무 근처에도 있고 뭐 산에 가도 흔히 있는 건데 따뜻해지니까 산란 시기가 엄청 빨라진 거야. 빨라지면 뭐예요? 새끼들을 먹여 달려야 되는데 먹이가 없어. 굉장히 먹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이거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양 생태계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뭐 우리 그 서해안 괭이갈매기 역시 이것도 알을 낳고 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종의 막 기후 변화가 결국 수온 변화도 일으키고 그 어종 변화도 일으키고 먹는 것들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부화하거나 부화된 새끼를 돌보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여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뭐 더워진 도시와 말매미 소리 이렇게 돼 있죠. 자, 더워진 거하고 더워졌다, 말매미. 더워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매미와 같은 곤충들이 그 온도라고 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변화되면서, 다시 말해서 더 빨리 울음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 있고 더 늦게 끝나게 된다. 울음소리가. 왜?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이 길어지고, 게다가 장마가 짧아졌잖아요. 그죠? 장마가 짧아지고 집중호우가 더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 이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 도시민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늘어나는 매미 때문에 소음이 돼 버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여러분도 피부로 느낄 거예요. 더워진 여름으로 해충이 늘어나는데, 평소에 우리 토종 곤충들이 그 해충의 반열에 서지 않았는데, 해충의 반열에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색 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워졌다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곤충들이 더 일찍 날아오죠.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 되게 천적이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충이다라고 하는 것, 꼬리표 딱지가 붙게 되는 거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충이라는 반열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이 갈색 여치 같은 경우도 숫자가 엄청 늘어나면서 그 해충이라는 딱지를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새 팔색조, 따뜻한 날이 지나가니까 안 떠나. 한국에 눌러 앉아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 조류의 서식지가 점차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북상하게 돼요. 열대 조류들이 한국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눌러 앉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더라 이거야. 이 팔색조는 국제 멸종 위기종인데요. 겨울에 동남아에서 보내고 여름에는 중국 남동부나 우리나라 일본으로 올라와서 번식을 하는데, 최근 그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남해나 거제도 이런 데서. 결국 기존에도 이렇게 좀 종종 보여지긴 했지만 번식하지는 않았던 그런 데까지도 확산이 되는 것이 아마도 이 열대기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제주도 가면 민들레 닮았는데 키가 껑충한 녀석들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우리 보통 민들레는 바닥에 바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꽃은 민들레 같은데 키가 엄청 커. 이거를 이제 서양 금원초라고 하거든요. 외래종이에요. 고유 생태계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민들레하고 닮은 놈이에요. 그 서양 금원초는 고향이 어디냐면은 모로코예요. 모로코. 그래서 남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점점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서산과 같은 충청도 지역, 울릉도, 지리산, 덕유산에서 발견된다 그래요. 결국 이건 뭐예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거고,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외래종들이 조용히 살면 괜찮은데 되게 토종들을 몰아내죠.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특이하게 이제 광릉 긴 나무 좀벌레 좀과 참나무 시드름병 이게 이제 광릉 긴 나무 좀벌레인데 되게 우리나라 숲의 약 30%를 참나무류 나무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나무류 나무에 피해를 가하는 병이 바로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하는 이 병인데요. 참나무 시드름병은 소나무 재선충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하고 재선충에 의해서 소나무가 병들어 죽는 것하고 쌍벽을 이루는 양대 한국의 숲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데 이것을 일으키는 매개충이 바로 뭐냐면은 광릉 긴 나무 좀벌레고 이걸 통해서 곰팡이의 일종이다 병원균인 라펠리아라고 하는 것이 참나무류에 침투해서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참나무 뭐가 있어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뭐 굴참나무 이런 것들이 다 발병하는데 특히 신갈나무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역시 기후변화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광릉 긴 나무좀 역시 따뜻해진 기온 속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게 남방계통의 곤충이거든요. 근데 점점 북상하면서 이렇게 아열대성 곤충인데 활발하게 기후가 올라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을로 가봅시다. 가을. 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벌. 아열대 외래종이 거침없이 확산이 되면서 꿀벌들의 적이 된 등 검은 말벌 이렇게 외래종 꿀벌의 포식자인데 외래종 포식자 등 검은 말벌들이 들어와가지고 꿀벌들을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 꿀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꿀이 생산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병원균에 의한 감염도 있고 그다음에 꽃이 피는 그런 개화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남아나 중국 남동부의 아열대에서 살고 있는 등검은 말벌이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분포 지역이 막 전국적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꿀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말벌이잖아요. 말벌인데 2018년도에 전체 말벌 중에서 무려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놀랄 노짜인데 2020년에는 72%를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등 검은 말벌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정으로까지 이렇게 보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양봉 피해 많이 입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더워지면은 철없는 모기가 극성을 피겠죠, 그죠? 여름에만 했던 것이 이제는 뭐 아무 때나 막 그죠? 1년 내내 발생하는 그런 모기의 전체 개체수가 점점 생기는 거고 점점 또 산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고산지대 모기가 없던 데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기후변화가 이런 작은 곤충들의 생활사를 바꾸면서 그 생활사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병도 옮기는 그래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사진은 이집트 습목인데 아니 이집트에 있어야 녀석이 왜 여기까지 오냐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습지가 자꾸 육지화가 되면서 습지에서 살던 생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주 땅 귀개라고 하는 식물인데 꽃핀 장면이고 습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습지들이 없어지면 요 자주 땅 귀개 식물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기후 변화예요. 특히 이제 습지는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보물스런 창고이자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기후 위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홍수도 조절하고 오염물질을 정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습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문제죠, 그죠? 자, 이렇게 기후변화는 기후변화가 또 환경변화는 결국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자체가 뭐예요? 기후위기와 환경이죠. 그 중에 특히 생물 환경, 우리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래도 기후변화를 우리가 위기로 안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에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긴 한데, 이 겨울 때문에 겨울이 이제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우리 하늘 날다람쥐 이쁘게 생겼죠. 하늘 날다람쥐가 여기 있는데 이 하늘 날다람쥐들이 겨울철 먹이가 유혈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하늘 날다람쥐는 낙엽수의 잎이라든가 꽃차례, 씨앗, 꽃봉오리 등을 먹는 그러한 초식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숲에 특화되어 있는 동물이고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데를 빼놓고는 아마 전국에 다 살 거예요. 날다람쥐가 보면은 뭐 보통 한 7, 8m 정도 날아다니지만 한 30m도 멋지게 날아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TV라든가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달라진 기후가 기본적으로 겨울철 먹이량을 줄이고 결국 동면을 하는 하늘 다람쥐한테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산림을 벌채한다거나 댐을 건설한다거나 그러면서 서식지마저 잃었는데 그 부족한 서식지에서도 겨울철 먹이가 없어지면서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어딘가에 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날다람쥐들한테 좀 미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기후변화가. 한라산 여러분들 뭐 등산을 하다 보면 이런 구상나무 정도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목들을 봤을 텐데 서식지를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성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북방계 식물 또 남방계 식물 그런데 남방계 식물들은 점점 북상하고 북방계 식물들은 이렇게 자라는 장소가 감소하거나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100년 동안 이렇게 지구 온도가 3도씨 정도 오르게 되면은 기후대 자체가 매년 한 10km 정도씩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식물들은 대체로 자기가 사는 집단에서 2km 정도밖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이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10km씩 간다. 못 쫓아가는 거죠, 식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라산의 이 구상나무예요, 구상나무. 소나무과 전나무 속에 속하는 이 구상나무는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같은 해발 1000m 이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고산지대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상나무가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립산림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20년간 약 39%, 그러니까 40%가량이 없어졌다고 해요. 겨울에 눈이 안 와. 힘든 아이들이 있죠? 이런 새 족제비 같은 아이들. 새는 이제 작다라는 말인데, 작은 족제비인데, 몸집이 뭐, 한 25cm? 좀 큰 쥐? 우리 한 뼘보다 좀 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겨울철에 흰색 털로 털갈이를 해가지고 눈이 쌓인 겨울에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눈이 안 와. 눈이 안 오는 지역에서는 하얀색은 눈에 확 띄어. 어렵죠, 살아가기. 그죠? 예, 불쌍해졌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잠을 자야 되는데 겨울철에 짧아져가지고 조금밖에 못 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에 서식하는 지리산에 풀어놨잖아요. 그죠? 반달가슴곰 풀어놨는데 동면에 늦게 들어가 안 추워져서 그 기간도 보름 정도 짧아져. 동면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네들의 개체수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람한테도 영향을 줘요. 왜냐면은 짧아지니까 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날이 더 많아지는 거고 결국 먹이가 없으면 마을로 내려오게 되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이가 부족하면 순한 것도 강한 공격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수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거기서 살고 있는 해조류들의 모습도 바뀌겠죠. 그죠?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닷물이 1 내지 2도 올라가는 거는 육상에서는 5 내지 10도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해수온 자체가 해수의 온도 자체가 대기 온도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잘 변하지 않잖아요. 물이 비열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김인데 지금 이 김이 그 높아진 수온 때문에 생장을 잘 못해요. 큰일 났어요. 우리 김 싸게 못 먹을지 몰라요. 예. 자, 겨울이 충분히 춥지 않아. 그러면은 곤충들이 준동을 하겠죠? 그 준동하는 곤충들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은 흰개미, 목조문화재. 이 준동해가지고 목조문화재가 파괴가 돼요. 이것도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아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